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극 FM 유튜브 방송은 영국 찰스 국왕의 미국 방문 목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대한민국 진성 애국자분의 예리한 송곳 분석의 내용입니다. 국제정세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영국 찰스 국왕 부부의 최근 미국 방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그런데 진짜 찰스 왕은 황태자 시절 소화성의 혐의로 진작 관타나모에서 처형됐고, 미국 가짜 대통령 바이든 대역과 마찬가지로 클론을 쓴 가짜 대역이 지금까지 국왕 노릇을 해온 것이 진실이다. 좌측이 진짜 찰스 국왕 왕세자 시절의 얼굴이고 우측은 클론을 쓴 대역이다. 전체 모습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찰스 가짜 대역은 그동안 트럼프 화이트햇이 철저히 통제해왔는데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1871년 이후 155년 만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였고, 이번 방문으로 그 일을 완료함으로써 미국이 국제법상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영국의 실제 주인은 당시 영국과 영국 왕실을 접수한 세계적 거악의 세력인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고 본다면 딥스가 그들의 좀비국 영국을 앞세우고 미국을 접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연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영국의 해사법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미국.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영국의 해사법 또는 해상법 메러타임 로에 의해 1871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미국 US 잉크 이란 법인에 귀속되어 그때부터 영국 딥스의 식민지가 된 것이 팩트다. 이때부터 모든 공식 행사 시에는 해사법에 의거 테두리에 황금색 술이 달린 성조기를 써야 했다. 상기 두 사진은 황금 술풀인지 달린 성조기를 평소에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76년 독립전쟁 이후 내려온 영국의 부채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당시 미국의 총자산 토지 건물 전체의 법인 소유물로 넘어갔고, 1929년 2차 부채 유예 시에는 미국의 국민 전체가 개돼지처럼 그 법인의 소유물로 넘어간다. 그때부터 담보물건 번호를 받은 것이 지금의 시큐리티 넘버라고 보면 된다.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의 주권은 사라졌고, 미국의 대통령은 그 법인의 대주주들 딥스의 뽑는 CEO에 불과했으며,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그 법인의 관리인들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국처럼 포장하면서다. 미국의 이러한 실상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대통령들이 에이브러험 링컨 16대, 월리엄 맥킬리 25대, 존 F 케네디 35대 등이나 이 세 대통령을 비롯하여 딥스 그들에 저항했던 7명의 대통령들이 전부 그들에 의해 암살되는 비운을 맞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법, 해사법에 정면 도전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전의 드라마가 35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시작된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크유라는 비밀 결사 단체가 미국의 장성들을 중심으로 태동됐고, 이 비밀 조직이 오늘날 큐 화이트햇 군단으로 확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크유 화이트햇 동맹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주의 정반합 원리가 한치의 착오 없이 작동된 것이다. 화이트햇 군단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두 가지 사건 중 첫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10일 반란법을 비공개로 발동하여 미국을 일시 중지더 포즈시키면서 군정체제로 넘긴 것이다. 2016년 트럼프는 당시 화이트햇 군단에 의해
미국의 45대 대선 후보로 전격 소환된다. 화이트햇 일원 중 한 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미국 대통령이 가진 힘을 역이용하여 딥스 일망타진 작전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당시 딥스의 왕초격인 록펠러의 수하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말하자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딥스의 왕초 록펠러의 환심을 산 트럼프가 공화당 45대 대선 후보를 꿰차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일기 때 딥스 일망타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2018년 9월 12일 서명한 행정명령 13848호와 공식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심은 것이다. 말하자면 2기 선거 때는 당연히 딥스가 부정선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선거 덫을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 트럼프는 2021년 1월 10일 반란법을 비공개로 발동, 미국을 군정체제로 넘기는 한편 관타나모의 군사법정을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딥스 상층부 엘리트급 7만 1000명을 처단해 나가는 데 성공한다. 바로 이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2기 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2021년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비공개 발동은 결국 신의 한 수가 됐다. 미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 딥스를 일망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가지 어젠다가 있다. 전 세계 근본위 제도를 실시하여 악당 딥스가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도록 딥스가 만든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1871년 이후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합헌적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근본위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였다. 특히 세계 통화재평가 RV를 통해 1:1 동등한 환율 체계를 만드는 통화 리셋 CR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209개 국가가 동시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문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딥스가 장악하고 있었으니 그 방해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딥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QFS 양자 금융 시스템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료, RVGCR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세계 계엄령 발동 시 계엄군 진입이 불가능한 이란을 거의 해체시켜 놓음으로써 사전 정지 작업도 덤으로 끝낸 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적어도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부터 이란을 배후에서 통제해 온 악당 딥스를 완전히 소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화이트햇의 최대 목표는 인류를 천년왕국의 관문 네사라 게사라에 진입시키는 데 있다. 네사라 게사라는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네사라 게사라는 딥스 일망타진 작전인 세계 계엄령과 EBS와 한묶음이다. 말하자면 악당 딥스를 일망타진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화이트햇에서는 적어도 7월 4일 250주년 기념일까지는 네사라 게사라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것은 7월 4일에 제2독립선 업문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1년 동안이나 대축제에 들어가도록 사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악당 딥스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타임라인상 적어도 6월 말 전에는 네사라 게사라를 끝내야 하고 적어도 6월 중순 전까지는 세계 계엄령과 EBS를 발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7월 4일 미국의 제2독립선 업문 선포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각국이 악당 딥스에 의해 점령되어 왔으니 미국의 해방이 사실은 전 세계 각국의 해방이고 인류 전체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구촌 전체가 광복을 맞는 인류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찰스왕의 행보로 본 해사법 종식 증거들. 찰스의 행보에서 우리는 그가 해사법을 폐기했다는 신호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뉴욕시와 버지니아의 방문 의미. 찰스는 워싱턴 DC와 함께 뉴욕시와 역사적 의미가 깃든 버지니아주를 방문함으로써 해사법 종식의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뉴욕의 9.11 테러 기념관 방문은 뉴욕이 해사법상 국제적인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계획되었고 9.11 테러는 그들의 신세계 질서, 구현을 위한 거짓 깃발 작전을 펼친 의미 있는 지역이었다. 찰스 왕은 역사적인 9.11 테러 기념관을 방문 희생들에게 헌화함으로써 사죄했다. 또한 버지니아는 1871년 이전부터 영국 왕실 소유의 법인체로서 영국이 미국을 통째로 접수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준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찰스가 직접 이 두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해사법 종식의 절차적 해결사가 된 셈이다. 해사법 종식을 알리는 퍼포먼스들. 멜라니아와 카밀라가 흰 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국이 미국의 화이트 햇빛의 군단에 완전히 항복하였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황금색 프린지가 제거된 성조기 밑에서 멜라니아와 카밀라가 화이트의 상징에 흰 모자와 흰옷을 입었다. 또한 사열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는 행보를 보였다. 이것은 영국 왕실의 의전법을 어긴 중대한 신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미국은 영국의 식민국가가 아니라는 것과 국왕보다는 민초 위더 피플들에 의해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영국 왕 위에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의도된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의장대 사열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보다 3걸음 정도 앞서 걸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번 찰스의 미국 방문이 해사법 폐기를 위한 빼박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종합 분석을 해봅시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시작된 정반합 원리가 63년 만에 정의반과 충돌하여 합으로 이행되는 우주적 법칙이 완성되는 것일까? 그동안 정의 역할을 해온 악당 딥스테이트가 화이트핵 군단이라는 반과 충돌하여 소멸됨으로써 인류는 새로운 시대 함내사라 개사라으로 가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 의한 이러한 우주적 운행 법칙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내사라 개사라 빛의 시대, 그 새벽이 오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표시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도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 FM 유튜브 방송 감사드립니다.